와, 직접 개인적으로 준비를 영화가 했어요. 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본인 카메라로. 이제 리얼 깜짝 선물입니다. 내가 뭐 줄 수도 있다 그럴 때 얼른 손좀 들지. 그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실 살면서. 저희는 조금 예상을 하지 못한 조합이기는 한데요. 아, 꽃이구나.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드라이 플라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드라이플라워 받으신 분께서는 혹시 이따가 질문 없으면 꼭 하나쯤은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손 들어주실 분 계실까요? 뭐 어떤 사소한 얘기들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일단 그 러닝타임 내내 계속 V를 잡으면서 관찰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고, 되게 미세하게 감정들이 변화하고 쌓이고 폭발하는 것들을 되게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느낌이어서 그게 러닝타임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현실적으로 되게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우선 순영이라는 캐릭터도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동기, 도망을 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결말까지 설명이 되지 않고 그냥 무서웠다라는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중간에는 순영이라는 사람의 과거도 원하지 않았던,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을 텐데 그 과거도 드러나고, 혹은 앞으로의 미래,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불안하고 잘 될 거란 보장도 하나도 없고 힘들 거가 뻔하게 예상이 되는 그 미래에도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의도하신 그 순영이라는 캐릭터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이유 혹은 동기가 되었던 그 무서움은 그 과거에 실험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앞으로의 미래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가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이 영화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쫓아가는데 흔적은 나오지 않고 또 따로 설명하는 신들이 없어요. 그랬는데 사실 무섭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어느 정도 신라같이 느낄 수 있는 그녀의 과거나 상상에 혹은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힌트들로만 존재를 하는데, 그 속에서 정말 어떤 가정의 화목함이나 안온함, 자기가 소속될 수 있는 어떤 테두리의 열망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는데, 또 그만큼 상처도 많고 아주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깨질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여러 가지 시선, 여러 가지 부담을 견딜 만한 그 마음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이야기 들었을 때도 설명해 주신 분이 지갑과 핸드폰만 들고 나머지는 다 두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은 내가 이걸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책임이나 이런 거를 견디기에 너무 약하고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무서웠다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영화 중간에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점은 시점을 나누어서 이 여성의 상황과, 그러니까 도망가 있는 누군가의 상황과 쫓아가는 사람의 상황을 두 가지 갈래로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설명과 좀 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을, 신호들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견지를 했던 게 이제 영화적인 어떤 전지적인 시점의 느낌으로 양쪽에 모두 이렇게 다룰 수도 있었겠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답답한 구석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어느 사람의 곁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노력을 볼 때 상대가 어디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한 채로 돌아다니는 그 모습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곁에 있는 시점이 저의 그 당시에 생각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지점, 제 그릇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묻혀 있어도 실제로 내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시점을 이제 견제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들었던 실화 이야기에서는 이 당사자분은 여성분을 끝내 못 찾으셨습니다. 사실 돌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선에서 끝나면
뭔가 반보 정도 더 갈 수 있는데 덜 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저한테 약간 남더라고요. 지금 현실에 힘들고 지친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클리셰라 할지라도 여기서 더 나가서 모이는 모습을, 그 꿈틀대는 희망 같은 거를 이만큼 반쯤 넣어보면 어떨까. 진부하게나마 끝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더 말했어야 하는 것들이 나중 가서 눈에 보여서 책임감을 더 느끼긴 했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고집을 했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시점과 그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신 흔적이 묻어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꽃 받으신 분께서 소개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오늘 특별히 또 하림 씨 그 라이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도 들고 또 저도 이제 좀 갓 이런 입장이에요. 저도 작년에 전역하고 많이 몰입해서 봤는데 영화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 가는데 혹시 그 초중반까지 이제 도일이라는 캐릭터가 그 입었던 맨투맨에 좀 그 마르디라는 그 문자가 계속 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르디가 그 화요일이라는 뜻이고 프랑스어로 그 마르디 그라가는 이제 사순절 전날의 화요일 회심이라는 참회 이런 뜻이 있는데 혹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 기간이 진짜 도일이 참회의 기간이고 나중에는 아디다스 저지를 입었다는 게 그거를 그걸 이겨내고 어머니와 했던 대화를 유추해서 난 이제 더 살아날 세상 밖에 남겨진 아기야와 나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걸 조금씩 염두한 것인가. 자,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마 이거를 감독님께서 염두했으면 정말 대단하시구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화 보면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또 천재 아님 이런 걸로 있잖아요. 올려주세요. 그렇다고 해야 돼. 아니, 혹시 영화를 전공하시거나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전공은 안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저도 그렇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배로 이렇게 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 옷이었고요. 저희가 의상팀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사실 굉장히 작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옷장을 착 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날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좋을까 함께 이제 본인이 직접 입는 옷이 좀 더 생활감과 여러 가지 판단하에 좋을 것 같다 이제 고른 게 있었고, 영화 첫 촬영 날도 제가 이제 얘기하지 않은 본인 옷을 더 추가로 가지고 오셔서 그때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길바닥에 이렇게 옷 늘어놓고 이런 것도 더 있는데 어떤 게 좋으시냐고 할 정도로 이 열정도 그렇고 작은 영화에 대한 사실 자기 희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상황적으로 많은 걸 이제 내어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르디가 정말 재밌는 게 제가 프랑스에서 상영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부절국제 아시아 영화제라고 상영을 하는데 정말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불어인데 화요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써 있는 걸 보고 처음에 관객분들이 그 장면 나갈 때 웃음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근데 사실 이게 보는 옷 중에 생활감이 있고 아주 편하면 약간 그거가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디다스 그 옷을 입는 거는 사실은 그 만들 때 제 딴에는 의미 부여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선물이었고 어디서부터 입고 어디서부터 이제 옷을 완전히 잠그면 이런 얘기들은 했었어요. 그래서 아디다스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 부여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르디의 다음부터 꼭 이 의미 부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도 옷이 있으시나요? 사실은 제 옷인데도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도 않는 옷장 저 구석에 있던 옷을 발굴을 하셔서 이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했고, 지금도 그 이후에도 이사를 한 2번 갔거든요. 그 옷이 어디 있는지 솔직히 좀 어딘지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 제 옷인데 제 가슴팍에 새긴 문구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알았네요. 역시 용인 최고입니다.
다음번 GV에서는 그 맨투맨 선물로 주셔도 또 화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만 비밀로 해주시면 다음번에는 감독님께서 직접 의도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어디서 나중에 인터넷에 이거 알고 보니 얻어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오늘 시네큐브에 계신 분들이 네, 객석에 오늘 다크호스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한두 분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또 다른 선물, 작은 선물도 또 준비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네, 주변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사실 도일이란 캐릭터가 메인 캐릭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제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반부부터 특히 그 절정은 클럽 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일이란 캐릭터를 관객 입장에서 좋아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 캐릭터의 행동과 감정이 조금 이해는 가지만 아주 깊이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도일이라는 캐릭터를 이 앞부분에 너무나 좀 한심하잖아요. 정말 보는 사람이 답답함을 넘어서 안타까울 정도로 한심한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묘사를 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좀 자잘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 영화에서 핸드헬드가 좀 많이 쓰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핸드헬드를 굳이 이렇게 좀 많이 배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도희 캐릭터가 욕을 많이 먹었죠. 다른 자리에서는 진짜로 그 거친 표현 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얘 정말 나쁜 엑스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것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사실 좀 자극적인 표현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이제 다듬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들을 했지만, 어쨌든 이 인물이 거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의도에 상당수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저는 이 도일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허물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쓸 당시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앞서서 아주 답답하고 조금 더 예의 없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많은 제가 그냥 비판이 약간 무대 위에 좀 올려놓는 듯한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런 거 자기가 사고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반해서 자기 행동으로 곱씹어 보면은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며, 그리고 누군가한테 돌 던지는 모습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그 자신이 그 허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행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날선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적으로는 저는 가장 어두운고 가장 가라앉아 있는 씬이 그 클럽에 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자기 허물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주변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들으니 내가 어떤 걸 몰랐던 걸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한 단계씩 그 부분부터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들이 좀 더 좀 약간 많이 가라앉아 있는 그 터닝 포인트 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핸드헬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도일이라는 캐릭터는 때로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있고 행동이 있고 많이 돌아다니고 영화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기동성이 훌륭한 카메라 워킹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핸드헬드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적인 얘기지만 컷을 딸 때 이제 인물의 움직임이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또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긴 호흡일지라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 흔들림이나 기타 등등의 텍스트의 정사랑도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제 롱테이크 핸드헬드의 기법으로 이제 풀어내는 것이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고집을 많이 했고, 거친 느낌을 좀 의도를 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물이 움직이는 걸 밀착해야 한다는 그 톤의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촬영 감독님과 배우분과 아기가 상당한 이 고충과 이제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도 내가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다. 네, 그럼 짧게 마지막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봤고요. 저는 이 영화를 일종의 성장물로도 본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이가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도일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첫 타이틀을 이제 가수로 잡은 것도 이제 전역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인 모습도 있고 이제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시작하는 그런 초창기의 모습인데 아까 클럽 장면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도일이란 캐릭터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꼭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도일의 형 같은 캐릭터도 처음에는 지금의 동생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고 좀 부정적으로 봤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에 대해서도 약간 도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제가 이렇게 성장물로 생각했던 그런 감독님의 의도도 있었는지 혹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판단 의도에 이제 다분히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과 방향들이 만져진 부분들은 있지만 애초에는 그 변화로 이제 성장을 보여주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주변 사람들의 태도나 그의 리액션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제가 포르쉐라는 자동차를 좀 소품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아기의 장난감이지만 사실은 더 도일의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면 그걸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포르쉐를 타고 있는 남자와도 만나면서 이제 그 괴리감에 대해서 약간 보여주고 싶었고 마지막에 이제 혼자 가지고 노는 그런 컷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의 어떤 변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장에 대한 코드를 담아내고 싶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포르쉐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 찍을 때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셨었거든요. 제가 좀 고집스럽게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하실 때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포르쉐 나오는 장면들 옆에 애기도 있고 더 애기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어떤 씬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지? 사실 많이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러고 하면서 내 감정은 뭐지? 왜 모든 걸 체념한 건가? 약간 그런 게 이렇게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이때 현장에서 디렉션을 굉장히 잘 주세요. 그 느낌 전달을 굉장히 잘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그때도 무언가를 받고 물음표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느낌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 잊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득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제 고집대로 그래서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어도 아직 하고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나중에 영화에 만약에 이 커트가 들어가면 느낌이 살 거야 이렇게 근데 추측으로서 또 어쨌든 좋았다고 그 장면 되게 좋았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셔갖고 제가 두 분을 잘 마무리를 시켜드리자면 오늘 이희경 배우님이 여기 광화문 시네큐브 도착하시기 전에 감독님이 저한테 배우님 칭찬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얘기는 현장에서 힘든 일 있으면 절대로 티내지 않고 혼자 삭히는 성격인데 남들이 좀 실수를 하거나 현장 분위기가 좀 가끔 싸늘해지는 순간이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해서 해주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접 해주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두 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기와 나 11월 23일에 정식 개봉합니다. 지금도 카타 기획전 등을 통해서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는 있지만 개봉까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하림님 먼저 작별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질문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좋은 배우, 좋은 감독님들이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나 하는 일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제가 존경을 드리고요.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한 3분, 5분이면 끝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뭉쳐서 서로 감정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만큼 보람도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예민하게 이렇게 쭉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분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도일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하지 우리가 살면서 짜증냈던 거 그리고 못되게 굴었던 거 식구한테 그런 거 기억 잘 못합니다. 예, 담배 끊는다 그러고 다시 피기도 하고 뭐 술도 먹고 친구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집에 돌아가서 도일처럼 새벽에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앉아서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 생각을 하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이루는 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장면, 특히나 영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음악에서도 우리들이 좋은 모습만 보고 싶어 하고 우리들이 가슴 설레는 모습만 보고 싶어 하지 우리들의 삶 그 자체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기와 나는 저는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조금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 좋은 대중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리 씨 너무 팬인데 처음 또 이렇게 배웠고 노래까지 이렇게 같이 콜라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밖에 너무 춥고 너무 늦었는데 평일인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영화적으로는 뭐 사실 드릴 말씀보다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 좀 아껴야 될 것 같고요. 영화 모두가 소문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누구에게는 묵직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다 봤으면 좋겠고 우리 감독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뭐 드라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화도 찍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하게 계속 인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저도 어디선가 이렇게 묵묵하게 열심히 제 일 하고 있는 그런 배우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있어서 그 둘도 없는 너무 좋은 기회이자 그리고 이제 너무 좋으신 분들과 함께 영화도 만들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제 부족한 실력보다 훨씬 가분한 그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보답할 수 있게 조금 더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작품들로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사실 좀 있거든요. 저 저번 주에도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제 무대를 꾸며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정말 사실 그 표현이 좀 서툴고 이제 이게 좀 겉으로 적극적인 표현은 좀 서툴러요. 잘 못하는데 사실 제가 그 다른 영화제에서 뭐 우연히 선보이게 됐을 때 상을 받았을 때 프랑스였을 때도 제가 너무 꼭 집어서 이경들 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막 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몰랐으니까 저도 뭐 죄송해요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스텝 배우분들 그리고 가장 대표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도일의 캐릭터는 다르게 배려와 이 젠틀함에 뭉클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안하고 고맙고 그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 이상으로 더 따뜻하고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늦은 밤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